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들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구독자입니다.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세상에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사람 잘못 만나서 온갖 고생을 다 겪는 분들도 계시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천운으로 그런 악연을 비껴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그만 눈앞이 아찔해지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속 시꺼먼 놈한테 팔자를 망치기 직전 고사일생한 저와 제 인생을 구해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들을수록 그저 기가 막힐 뿐인 저희들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작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와 다정다감하신 어머니 밑에서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온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업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규모의 작은 벤처기업 사장님이셨어요. 그렇게 저 하나 키우시기에 부족함은 없었으나 넘치지도 않는 평이한 수준의 가정 형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도 저와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성실히 공부하며 입시를 준비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역시 죽으림을 다해 노력해서 지금의 제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네요. 여기까지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 제 삶에 조금은 다른 궤적에 끼어들기 시작한 건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 사업이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 회사의 특허권이 대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아버지 회사가 갑작스럽게 호황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그간 말이 회사였지 아버지 1인 기업이나 다름없던 벤처 회사는 이제 상장을 눈앞에 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라고는 하나 다른 친구 아버지들처럼 월급 받는 직장인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며 자라왔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회사가 커지면서 신문이나 잡지에 아버지 사진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견들이 건물에 사무실을 한 칸 빌려 운영하던 회사도 단독 건물로 옮겨가는 등 다소 짧은 기간 안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무엇보다 집안 형편이 갑자기 확 펴다 보니 그동안은 어울릴 일이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접근하는 일이 많아진 게 특히나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왜 또 선자리는 물어왔어? 우리가 물어온 게 아니라 이 집 딸 참하다고 며느리 삼고 싶다는데 한번 보기라도 하면 좋잖아. 아이고 우리 엄마 순진하셔라. 그 말을 믿어? 아빠 회사가 좀 잘 되니까 어떻게 좀 엮여보려고 하는 것을. 그게 다면 엄마가 네 앞에 찍어다 붙이기나 하겠어? 그런 놈들 거르고 걸러서 우리 딸 옆에 붙여도 처지지 않는 자니만 골라놨지. 한번 보기라도 해봐. 엄마는 이 김에 보다 좋은 자리에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성하셨지만 아버지 회사가 커지지 않았다면 제게 관심도 두지 않을 자리들이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자연스레 만나게 된 그 사람에게 더욱 마음이 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가벼운 접촉사고 때문이었어요. 앞차에 급정거로 갑자기 급정지한 제 차를 뒤에 있던 그 사람이 가볍게 들이받은 거였죠. 사실상 거실은 앞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시종일관 매너 있게 제 안전부터 챙기더군요. 가벼운 사고지만 내심 많이 놀랐던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았고 이는 곧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상한 인상처럼 그 사람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고 저뿐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도 살뜰한 태도로 점수를 톡톡히 따더군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먹기가 아깝다 정말. 내가 진태 씨 덕에 다 늙어 이런 데도 다 와보고 고마워서 어떡해?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이런 데 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들도 예쁜 카페 오시는 거 좋아하는데, 그쵸? 앞으로 현주 씨 몰래 저희 둘이 데이트 많이 해요, 어머님. 뭐가 그리 좋은지 제 앞에서 콩짝이 맞아 어울리는 엄마와 그 사람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딸인 저보다도 살갑게 저희 엄마를 챙기는 그 사람이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 잘하는데 아버지라고 넘어가지 않을 턱이 있나요? 이미 저희 엄마나 아빠나 그 사람을 찰석같이 사위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이랑 우리 현주는 지루하다고 낚시라면 질색을 하는데 자네 덕에 이제 낚시하면서 심심할 일 없겠어. 흐흐흐흐.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또 낚시의 묘미를 모르시네. 이게 한번 손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님, 앞으로 낚시 갈 때 저 꼭 좀 끼워주세요. 그때까지 저희 엄마가 선을 보라고 한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에 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성취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제 힘으로 공부해 직장 잡은 제가 보기에는 그저 부모 잘 만나 쉽게 부모 사업 물려받으려는 도련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유복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동업자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사업을 일군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야. 지금까지 나 키워주시고 학교 다 보내주신 것만으로 넘치게 해주셨지. 앞으로 내 미래야 스스로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기가 이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괜히 내가 다 쑥스럽네.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아들들이 다 자기만 같으면 아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도 없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쩜 그렇게나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말이야 속이려고 작정만 하면 누구나 쉽게 속에 넘길 수 있는 거였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선택한 남자는 역시 다른 한심한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제 선택의 확신만 강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상견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고 아주 교양 있고 점잖은 분들이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결혼 일정이 잡히게 되자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은주에게도 제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어머, 잘 돼가고 있다더니 이렇게나 빨리? 아줌마 아저씨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며? 식은 언제로 잡았어? 너 들어오고 나서 하려고. 3달 뒤 두 번째 토요일이야. 너 다다음 달쯤엔 들어오는 거 맞지? 거의 나 한국 가자마자 네 식장부터 가야겠는데? 좀 촉박하긴 하다. 그치.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사람 새 사업 론칭 때문에 바빠질 거라 좀 땡겨서 잡긴 했어. 그래서 근 10년 만에 귀국하는 소감이 어때? 뭐 소감이랄 게 있나. 가면 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홀렁 시집이 나가버리고. 이 의리 없는 것. 제 친구 은재는 초등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저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은주 부모님이 맞벌이로 사업을 하시느라 항상 바쁘셔서 거의 저희 집에 살다시피 하는 바람에 저희 엄마도 은주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시고 은주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었죠. 그 후 은주는 대학 진학도 취업도 쭉 영국에서 했어요. 제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은주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지사 파견 근무를 신청해 올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에 은주의 귀국까지 좋은 일이 한꺼번에 겹치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았네요. 결혼한다고 뭐 신랑이랑 동일 붙어 있을 것도 아닌데 뭐. 그 사람 바빠. 너나 나중에 귀찮다고 하지 마. 벌써 한국 들어갈 생각하니까 설렌다.
나 네 신랑도 너무 궁금해. 아직 청첩장 안 나왔지? 청첩장은 아직. 근데 궁금하면 사진 보여줄까? 아, 진짜? 보내봐. 곧장 그 사람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은주에게 전송했습니다. 전화를 받다 말고 사진을 확인한 은주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꼭 켰나? 아니, 듣고 있어. 여기 이분이 신랑이셔? 그냥 평범하지? 왜, 그렇게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 같아서. 너 외국 생활이 10년인데 낯이 익을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흔하게 생겨서 그래. 아, 그런가? 어? 너 지금 내 남편 얼굴 별로인 거 인정한 거? 아니. 인상 참 좋으시네. 이 사람 얼굴은 별로여도 성격 하나는 진국이야. 분명 너랑도 잘 지낼 거야. 제 농담에 당황하는 은주에게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담하는 제 말에 은주도 그저 따라왔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주 반응이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현주야, 신랑분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지금은 친구랑 같이 스포츠용품 관련 사업하는데 독립 준비하고 있어. 아마 우리 결혼식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할 거야. 그럼 혹시 너한테 사업 자금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 응? 아, 나한테 얘기했다기보단 그냥 지나가다 사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지. 근데 뭐 사업이 다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안 그래?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때 은주의 기색을 더 기민하게 알아차렸다면 좋았을까요? 한창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새 사업까지 준비하려다 보니 그 사람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저 혼자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요새 정말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네. 곧 결혼인데 이렇게나 바빠서 어떡해. 몸 다 축나겠어. 그래도 어쩔 수가 있나.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자기 걱정할까봐 지금껏 얘기를 못했었는데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빼주기로 한 출자금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일이 더 꼬여가지고. 나도 이게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네.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앞으로 돈 들어갈 때 천진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단순히 돈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 일정들까지 죄다 밀리게 생겼으니 그게 문제인 거지. 자기 혼자서 속 끓였겠네. 어떻게 더 빨리는 못 해준대?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이 사달이 안 났겠지. 그러더니 그 사람이 슬쩍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한 두어 달 정도만 장인어른께 자금 융통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아니, 아예 길게 밀리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 자금 들어올 때까지만 땜빵으로 잠깐 쓰고 바로 돌려드릴 수도 있거든. 나야 우리 아빠 돈으로는 일절 관여를 안 하니까 그거까지는 어떻게 될지 얘기를 못 해주겠네. 아무리 곧 사이가 된다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정작 딸인 저도 아빠 손에 빌린 적이 없어 선뜻 도와주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단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 사람 기세도 주춤했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지. 나도 우리 부모님 자세한 사정까진 몰라. 정 어려우면 자기가 직접 한번 말씀드려보고 아무래도 당사자가 설명하는 게 더 낫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또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결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저를 아버지께서 슬쩍 불러 세우시더군요.
아빠, 나 피곤한데.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요?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심상치 않은 기세에 그제야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 진태 씨가 아빠한테 돈 얘기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어. 김서방 회사 자금 문제 있다는 거. 아니, 받기로 한 돈이 늦어진다는 정도로만 들었지.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왜, 아빠한테 돈 필요하다고 그래? 그제 따로 연락이 왔길래 나가봤더니 술 한잔하자면서 말을 꺼내더라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성격에 곤란하셨겠다 싶어 얼른 선수를 쳤습니다. 아빠, 괜히 곤란하신데 저 때문에 무리하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아예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가지고 뭐 별일 있댔어?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현주야, 이건 아빠가 괜한 무파심이 하는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아빠가 그리 대단한 사업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 사업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사업하는 거 보면서 본 게 있지 않니? 사업할 때 자금 흐름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단 며칠 못 막아서 도산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고 미리 약속이 된 돈이라도 내 수중에 들어와야 진짜 돈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야. 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 너야 당연히 알겠지만 김서방은 부탁한 당사자다 보니 사정을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니. 사실 그 돈 정도면 아빠가 좀 무리를 하면 못해줄 정도의 돈도 아니야. 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이렇게 위험 요소를 안고 시작한다는 것도 아빠는 좀 불안하고 더욱이 김서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결혼 전이잖니.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이 오가는 건 우리 식구가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 그럼 아빠 입장 이해해요. 아빠가 괜히 곤란하셨겠네. 우리 딸 신랑이면 나한테도 자식인데 곤란할 것까지 없지. 그래도 혹시나 김서방 마음 다치지 않게 너도 잘 다독여줘. 알았어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그날은 늦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그 사람에게 바쁘더라도 오늘은 잠깐 만나야겠다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간 사업 때문에 바쁠 때 제가 전혀 방해를 한 적이 없었기에 그 사람도 좀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자기 아빠한테 사업 자금 얘기했다며? 장인어른께서 얘기하셨어. 내가 먼저 운을 떼긴 했지만 아빠한테 얘기했으면 얘기를 했다는 정도만이라도 나한테 미리 언급해줬으면 좋았잖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해놓고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자기 당황했겠다. 자기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나마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당황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비슷한 일 생기면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약속할게. 그러면서 제 눈치를 쓱 보는데 제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혼자서 아등바등하는 게 안쓰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운을 띄웠죠. 전에 얘기했던 자금 문제 해결하기가 좀 힘들어? 아니, 그냥 말씀이나 한번 드려본 거야. 곧 해결돼서 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오늘 오전에 연락받았어. 정말? 잘됐다. 자기 요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우리 결혼 준비에만 집중할게. 자꾸 자기 혼자만 고생시켜서 미안해.
사정뻔히 아는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자기, 정 힘든 상황 생기면 혼자서 버티지 말고 미리 얘기해줘. 지금은 아빠가 당장 자금 끌어오기 무리가 되셔서 그러신 것 같아. 우리 결혼하고 나면 사정이 좀 낫다니까 그땐 필요하면 아빠한테 돈 청해보자. 아, 말만 들어도 감사하네. 고마워. 그렇게 걱정하던 일들도 잘 넘어가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니 이제 정말 결혼식만 잘 끝내면 되겠구나 싶어 기분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 드디어 은주가 귀국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널 한국 땅에서 다시 보는 날이 다 오고 너무 잘 왔어, 은주야. 야, 너무 보고 싶었어. 어이, 새 신부.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눈 뜨면 결혼이 코앞인데 끝나도 진짜 끝났지. 왁자지껄하게 인사를 나누고 은주의 숙소로 데려다 주는데 은주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현주야. 결혼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탁하기 좀 미안하지만 식전에 너희 신랑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바로 며칠 뒤면 결혼식에서 볼 텐데 그렇게 궁금해. 네 신랑인데 그럼 궁금하지 안 궁금하겠어? 사실 시간 되면 오늘 데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사업 준비한다고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결혼식 전까지는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아니야. 애초에 내가 무리하냐고 한 건데 뭐. 그렇게 은주네 집 앞에 도착해 은주를 내려주었어요. 오늘 자고 갔음 싶었는데 결혼이 코앞이라 정신이 없네. 그래도 너 결혼식 날 진짜 일찍 와야 된다? 알았어. 심부름꾼이고 가방순이고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약속대로 새벽같이 제 모든 일정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신랑이랑 메이크업 같이 안 받아? 그 사람은 일이 있어서 들렀다. 이따 메이크업 받고 바로 식당으로 올 거야. 나랑은 식장에서나 보지 싶은데? 자꾸 제 신랑을 찾는 모습에 어지간히 친구 신랑 될 사람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답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일정에 그 생각도 순식간에 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단장을 마치고 이동해 신부 대기실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도착해 신부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유, 김서방. 신부 대기실은 신랑이 들어오는 거 아니래도. 어머님, 그렇다고 우리 현주 얼굴도 못 보고 식장 들어가라고요? 입이 귀에 걸려 너스레를 떠는 그 사람을 보고 엄마도 그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은주를 신랑에게 소개시켜주려고 고개를 돌렸더니 세상에 은주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허옇게 질려있더군요. 제가 놀라 은주를 부르기도 전에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진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낯선 이름의 순간 신랑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윽고 은주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대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앞으로 튀어나온 은주가 있는 힘껏 그 사람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은주야. 제 비명소리에 미리 와 계시던 저희 일가 친척분들이 신부 대기실로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감히 이놈이 날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내 친구까지 등쳐먹으려 들어. 야, 이 망할 사기꾼아.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성을 잃고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 은주와 그런 은주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대체부터 무슨 소리야? 정진우는 또 누구고? 아니야, 현주야. 듣지 마, 현주야.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행패가. 그 사람이 은주를 밀치고는 다급하게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꼴을 보고 은주 눈이 더 뒤집혀버렸어요. 마치 그 사람에게서 절 보호하겠다는 약,
제 양팔을 펼치고는 그 사람과 제 사이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현주야, 안 돼.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당신 뭐야? 저리 안 비켜. 이제 셋째 제 친척들이 저희 주변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이 상황을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급히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어디론가로 전화 걸더군요. 경찰이죠? 여기 현상수배범 있어요. 빨리 출동해주세요. 저 사람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에 그 사람이 신고대기실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는 은주 목소리에 어이간해 저희 친척들이 그 사람 앞을 막아섰어요. 은주야, 제발 좀 진정하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놈이야. 저놈 7년 전에 나랑 파혼한 그놈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정신없는 와중에 기억을 더듬던 제게 번개같이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바로 우리가 22살 때의 일을 말이죠. 당시 취업 준비로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은주에게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놓치기 싫었으면 이 나이에 결혼한다는 소리를 다 하겠냐? 아니, 그럼 벌써 다 결정된 거야? 너 누구 만난다는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게 됐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콩가루 집안이었니? 엄마 아빠 둘 다 집엔 들어올 생각도 안 하시지. 그러니 내가 정부 칠 데가 없어서 맨날 너희 집에 붙어 있었잖아. 진짜 다정한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어. 나같이 정이 고픈 인간한테 그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 말이 많았지만 정이 고프다는 친구 말에 뭐라고 말을 얹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달도 안 되어서 은주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었죠. 은주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응? 연주야, 나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한참을 통곡하는 은주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눈물이 잦아들었는지 드디어 은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 인간 나 말고 여자가 있었어. 그것도 한둘이 아니더라. 내가 그 사람이랑 곧 결혼한다니까. 그 사람 벌써 유부남 된 지 오래라면서 나보고 정신 차리라는데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나 어떡해 현주야.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은주를 달래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놈이 지금 제 옆에 서려는 바로 저놈이라뇨. 아무리 은주의 말이라곤 해도 그 사람은 저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친구를 배신하고 파혼한 사기꾼이라뇨.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은주가 잘못한 걸 거야. 이건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현지야, 그때 나 혼자만 당한 거 아니야. 나 말고도 저 자식이 처음부터 돈 보고 접근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현주야. 저 인간 처음에 자기도 영국 유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여자들한테 접근했었어. 근데 저 인간 심지어 영어도 안 돼. 영국 유학생들 집안에 돈 좀 있으니까 아예 한국에서 온 여학생들만 골라서 자기 집안도 비슷한 수준인 척하면서 접근했었어. 그나마 나한테는 결혼하자는 소리나 했지. 좀 쉽게 넘어간 애들은 동거하면서 얹혀 사는 동안 생활비며 학비며 가정 핑계를 다 대면서 현금도 엄청 뜯어갔대고.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은주의 말에 정신을 차릴래야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은주는 답답함에 그만 가슴을 치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이... 현재야, 결혼식 당일에 이런 말 들으니 믿기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만 해도 아무리 그때 내가 어렸다곤 하지만 어설픈 놈이었으면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겠어. 그만큼 치밀한 놈이라고 저놈이. 그러지 말고 은지야.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봐봐. 너도 처음 사진 봤을 때는 별말 없었잖아.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자꾸 네 신랑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싸해서 아니겠지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찜찜해서. 그래서 네 신랑 먼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노래한 거 뻔히 알면서 그랬던 거야. 설마 너랑 결혼한다는 놈이 정진우 저놈일 줄이야. 은지야, 저 사람 이름은 김진태야. 영국은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김진태. 현지야, 저 인간 나한테도 가명으로 접근했었어. 너한테 처음 사진 받았을 때 얼굴이 달라서 설마 했는데 설마 얼굴까지 뜯어고치고 이 짓거리를 또 하고 있을 줄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희 엄마가 휘청거리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자 은주가 그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아줌마, 저 사람 저거 상습 사기꾼이에요. 저 말고도 다른 교민들한테도 송사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저 이전에 결혼 사기 피해자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현주 좀 말려주세요. 우리 현주 이대로 사기꾼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못 잡았다는 얘긴 들었는데 한국에 기어들어와 있을 줄은. 은주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희 친척들 손에 시부모님이 끌려 들어오셨습니다. 아니야,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대역 알바 해준 것밖에 없어.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 행여나 자기들까지 끌려갈까 싶어 정신없이 사실을 실토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그만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쓰러지려는 저를 저희 엄마가 간신히 붙잡았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으나 시부모님까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마당에 마냥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은주야, 정말이야? 정말 저 사람이 널 속이고 네 재산을 노렸다던 그 사람이 맞아? 응?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걸고 맹세해. 저놈 정진우가 틀림없어. 생각해봐 현주야. 저놈이 정말로 너한테 돈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자 퍼뜩 저희 아버지께 사업자금 융통 문제로 돈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잠시 빌렸다 바로 주는 거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까지 연결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그때 돈을 받자마자 바로 도망을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한테 가져간 건 없지만 우리 아빠한테 사업자금 들어오기로 한 게 밀렸다면서 잠시 빌려달라고. 바로 그게 저놈 수법이야. 누구든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하는 게 당연하니까.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한테 잠시 자금 몇 꿀 동안만 돈 빌려달라고 해줄 수 있냐고 그랬었어. 그리고는 얼마 안 돼 다른 여자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바람에 나도 간신히 피한 거지. 안 그랬다면 나도 저놈한테 쏙 뺏겼을 거야.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 사람이 저를 둘러싼 제 친척들을 힘으로 우악스럽게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되기실 않은 순식간에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그때였습니다. 현주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이 신부대기실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경찰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척척 걸어 들어오더니 그 사람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진호 씨, 과실치사 및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러자 도간에 든 생쥐처럼 어쩔 줄 모르던 놈이 눈을 까리집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와. 야,
네 돈은 먹지도 못했는데 언제 저기를 가지고 이제야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아. 내가 너 가만 놔둘 것 같아? 여기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너 같은 거 시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인간들 너희였어. 네가 내 신세 망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케시인 것처럼 은주에게 저주를 퍼붓는 꼴을 보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놈은 그러다 저와 눈을 마주치고는 알겠으며 심어뱉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도 일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내가 너한테 뭐 뜯어먹은 거 있어? 뜯어먹은 거 있냐고. 사업 잡은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까워가지고 곧 3이 될 사람한테 돈 한 푼 안 쓰려 해놓고 내가 너한테 피워준 거 있냐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건 우리 아빠가 거절해서 안 준 거잖아. 그때 우리 아빠가 돈 빌려줬으면 너 그거 홀랑 먹고 나르려고 했니? 어? 그랬던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나한테 이래. 내가 먹으면 뭘 얼마나 먹었다고. 수십억, 수백억씩 헤쳐먹는 인간들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너 정말 돈 보고 나한테 접근했어? 처음부터 나 속인 거냐고 이 쳐죽일 놈아. 놈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사방을 향해 온갖 저주를 쏟아냈네요. 뒤늦게 소란에 뛰어오신 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그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파토가 났어요.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아들 써대며 형사들 손에 질질 끌려 연행되었고 충격에 휩싸인 저와 대부모님은 신부대기실에서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었네요. 사태를 지켜보신 친인척분들께서 서둘러 자리를 수습해 주시고 신부대기실 문을 닫아주시더군요. 노라는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이제 신부대기실에는 저희 가족들과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한 현주 4사람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폭풍처럼 휘몰아친 사건에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도중가 아니고 바로 그날이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제가 결혼하는 걸 다 아는 날인데 이제 신부인 저 혼자만 신부대기실에 넋을 놓고 혼자 남겨져 있었네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에 도대체 이런 초라한 꼴로 남겨진 신부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믿은 것 치곤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잖아요.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은요. 사이가 될 뻔한 놈이 당신들 재산을 노리고 하나뿐인 당신 딸을 노린 건데 그 속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아까 그놈이 경찰에게 잡혀가기 전에 주먹질이라도 실컷 해줬으면 지금의 억울한 마음이 좀 가실까요? 대체 저놈이 뭐라고 제 인생을 이렇게 짓밟는 겁니까? 무거운 분위기에 그 누구도 입을 쉽게 열지 못했어요. 그 칠흑 같은 정적 속에서 사람들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던 정덕을 깬 것은 은주였어요. 마치 저가 죄인인 양 고개를 못 들던 은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현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긴가민가 하더라도 너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설마 싶어 일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인상이 너무 비슷하긴 해도 설마 이름에 얼굴까지 뜯어고쳐가며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 등쳐먹고 살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은주는 이제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인간은 따로 있는데 왜 죄 없는 제 친구가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저도 현주의 눈물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망을 전해 들으신 아빠도 죄인인 양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은주를 다독이셨습니다. 아빠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때 처음 그놈이 돈 얘기를 꺼냈을 때 아빠가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를 생각하니 저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제가 저런 놈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속인 놈이 처죽일 놈이지. 현주 너는 쌀알 한 톨만 지도 잘못한 거 없다. 그런 소리 할 생각 말어. 아빠가 기겁을 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런 저희 셋을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가여운 내 새끼들. 그런 때려 죽일 놈은 그만 잊자. 잊어버리자고. 놈은 그대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기죄를 피하려다 사람까지 상하게 했다는 놈은 하도 혐의가 많아서 앞으로 최소 20년은 사회에 나오지 못할 거라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놈이 처음부터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이었던 바로 그 접촉사고 말입니다. 당시에 사고를 냈던 앞차에 탄 놈도 한패라는 걸 뒤늦게 알고는 얼마나 기가 차든지요.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제 앞가림할 줄 아는 건실한 남자는 아예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기극해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은주와 함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결혼해서 나가는 거 아니라면 독립은 없다며 고집을 부리시던 부모님도 이렇게 결혼이 파토나고 나자 제게 한 수 접어주셨네요. 은주가 제 곁에 있어주기로 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아마 계속 부모님과 한 집에 살았더라면 저는 저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서로에게 느끼지 않아도 될 죄책감 때문에 놈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아픔을 가진 은주와 있으니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네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남자 따위 다 필요 없다. 우린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자며 지난 아픔을 잊고 의기투합하기로 한 거지요. 그러면서도 너랑 나는 남자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렸으니 누가 생기면 필히 서로 교차 검증을 해줘야 한다며 우스갯소리까지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은주와 함께하는 생활은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습니다. 고작 그 따위 놈에게 물렸다고 저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제 친구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든 놈이 제 옆에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건지 그 놈도 참 범상한 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황당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